지난 2017년 11월 3일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 포럼과 만찬에 참석한 조갑재 칼럼니스트는 박정희 대통령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그는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라고 지적하고 그의 업적을 올바로 지키는 것만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추정 세력을 제거해서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기 다음에 박정희 지우기가 정권 차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어제는 민간인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아주 근사한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4m짜리 동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안동에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서울시에서 막았어요. 그게 서울시가 관리하고 서울시가 소유하고 기념재단에서 관리하는 기념관인데 아니 이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을 못 세우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정식을 하는데 또 좌파단체가 와가지고 박정희 동상을 세울 수 없다 뭐 이렇게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헬리콥터 타고 시찰하면서 야, 내 밑으로 내려다 보면 그 공단 뭐 잘 정리된 농경지를 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거대한 공단, 항만시설, 고속도로 다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입니다. 이 대한민국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인데 이 옹졸한 사람들이 그것을 싹 쓸어버리면은 그럴 용기는 없으니까 손바닥만한 기념우표도 만들려고 해놓고 또 정권이 바뀐다고 못 만들게 하고 동상 못 만들게 하는 아니 링컨 센터에 그러면 링컨 동상 못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아주 배은망덕의 극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좋으신 분들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모임을 가지시니까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관련된 통계나 기사가 기분 좋은 기사가 요새 매달 한 번씩 나옵니다. 저는 그걸 꼭 찾아서 소개를 하는데 최근에 나온 통계 보면은 세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패스포트 가장 강력한 여권은 어느 나라 여권이냐? 노비자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1등이 싱가포르입니다. 159개국. 2등이 독일이에요. 158개. 3등이 한국입니다. 한국하고 스웨덴이 공동 3등입니다. 157개국입니다. 157개국. 제일 꼴찌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그거 짐작하시겠죠. 북한도 그 근방에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범 시민이 일어난 증거가 이 이상 없지 않습니까? 세계의 모범 시민. 이것을 만든데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을 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명 보면은 여성의 수명이 지금 86세입니다. 평균 수명. 세계에서 5번째입니다. 오래 사는 걸로. 남자는 한 17대인가 돼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2030년에 가면은 남자, 여자 공이 한국인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삽니다. 일본을 넘어요. 그리고 여성은 평균 수명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다. 한국 사람. 그럼 왜 한국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오래 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우선 혈압이 좀 낮다고 해요. 또 한국 사람들이 오늘 이런 자리처럼 교제하는 자리가 많답니다.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뭐 동창회 간다든지 이런 모임에 이게 건강을 수명을 연장시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죠. 의료보험 아니겠습니까? 의료보험.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값이 싸고 효율적이고 한국 의사들 기술 좋고 이 의료보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1977년 7월 1일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 신현악 당시의 보사부 장관 두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의료보험을 만드니까 생명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데는 공산주의 체제 때보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줄어버렸습니다. 북한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보다 하여튼 12년이 짧아요. 70세입니다. 70세. 똑같은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휴전선 하나를 가지고 북쪽에서는 남쪽보다 12년 적게 산다. 12년 적게 산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이미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해방동입니다. 그건 누구 때문이냐? 북한에 세 사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행복하게 살고 나머지 전부 불행하게 살고 대한민국에는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나라를 발전시켰고 개인적으로 보면 다 불행한. 그래서 저는 박정희야말로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이승만도 자기 성공의 희생자입니다. 저 북한에 있는 세놈은 자기 실패의 성공자입니다. 수혜자예요. 자기 실패의 수혜자예요. 자기가 실패해가지고 인민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들고 일어날 체력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겁니다. 조선조가 왜 오래 계속되었느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들고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북한이 요새 경제 수준이 좀 좋아진다니까 들고 일어날 기회를 한번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게 11.6 사건입니다. 11.6 사건 수사 발표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슴에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옆에 두 여자가 심수봉, 신재순이란 두 여자가 옆에 계셨는데 등에서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손바닥으로 막았더니 손가락 사이로 샘물 쏟듯이 피가 쏟아졌어요. 그때 두 여자가 동시에 물으세요. 각하 괜찮습니까? 박 대통령이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실내 화장실로 도망갔던 차이철이가 문을 빼꼼히 열고 다가오지도 안 하고 각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난 괜찮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탄을 가슴에 맞고 난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느냐 인간이. 이게 진짜냐. 그래서 제가 좀 짓궂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다 물어봤습니다. 신재순, 심수봉 또 그걸 뜨는 한 사람이 있었죠. 김계원 씨. 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난 괜찮아라는 의미는 뭐였느냐.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뜻이었답니다. 난 괜찮으니까 지금 총탄이 오고 가고 아수라장이니까 자네들은 피하게 라는 말은 생략이 됐다. 그래서 신재순이라는 여자분이 아주 기억력이 또렷한데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대통령이 참 나 같은 사람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재순이라는 분이 아주 명언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 박정희의 모습은 어땠느냐.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뭐 지식이 있는 분은 아닌데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총 딱 맞고 그냥 가만히 있더니 옆으로 스르르 쓰러지더라.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다. 난 괜찮아. 그게 박정희라는 사람이죠. 난 괜찮아라는 것은 아주 박정희에 어울리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난 괜찮아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았습니까? 주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었죠. 난 괜찮아. 난 괜찮으니까 너나 많이 먹어라. 난 괜찮으니까 너는 공부를 많이 해라. 난 괜찮으니까 너는 농촌에서
섞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 아니면 해외로 나가라. 그럴 때마다 난 괜찮아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난 괜찮아. 그분들이 1920년대생이죠, 주로. 저는 1920년대생이 가장 고생한 세대고, 가장,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est Generation. 1920년대. 미국에서도 1920년대생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난 괜찮아 세대죠. 박정희는 난 괜찮아 세대인데, 박정희만 그런 게 아니죠. 박정희와 같이 살았던 저의 부모, 삼촌 세대, 10년대, 20년대생, 나라를 잃고 전쟁 한 2번, 3번 치르고 가난 이런 걸 다 겪었던 분의 챔피언이 바로 박정희였다고 생각합니다. 난 괜찮아 세대가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이룩한 게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이죠. 오늘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세계 5등 가는 수출국, 5등 가는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삶의 질 랭킹, UNDP의 통계에 의하면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 통계는 이명박 때 1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185개국 중에서 12등 삶의 질. 프랑스나 영국, 스위스보다도, 스위스는 아니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보다도 우리가 삶의 질이 높은 걸로 지금도 한 18등 정도 됐습니다. 이런 나라, 학력 세계 최고 수준, 이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후배 세대들은 난 괜찮아 세대에게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예 상태로 살고 있는 북한 동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링컨처럼 남북전쟁을 각오하고라도 나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쓴 영웅 숭배론의 서문이 생각났습니다. 인간은 가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풍요를 이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된다. 가난을 이기도록 했는데 풍요가 오니까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다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무사 안위를 해주고 웰빙에 탐닉하고 그러면서 점점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경제심이 해이하게 되고 국방은 미국한테 맡겨버리고 간첩은 친구처럼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상 무장 해제 상태가 온 그 결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탄핵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면은 그걸로도 좀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은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면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굳이 감옥까지 보내고 6개월 구속 기간이 끝나니까 또 6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질게 이것은 정치적으로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말살하고 인간적으로 말살하겠다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그런 정권을 만들어 줌으로써 풍요를 이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듭니다. 이런 말하면 웰빙에 탐닉하다가 대한민국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계를 보면은 근사한 나라지만은 그것은 살찐 돼지입니다. 살찐 돼지가 지금 야윈 늑대한테 잡혀 먹히느냐 마느냐 하는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도 안 한다. 추가 배치도 안 한다면서 중국한테 약속까지 해주고 하는 더구나 이런 병자호란 이후에 최대의 대중 굴욕 외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런 자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제일 잘못한 게 한글 전용 정책입니다. 한글 전용 정책을 씀으로써 한국은 지금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는 70%를 한자로 써야 의미가 통하는데 이걸 한글로 쓰기 시작하니까 70%의 한국어는 암호 비슷하게 되어버렸어요. 소리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는 고급 문서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는 있는데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문장 해독력이 꼴찌입니다. 문장 해독력이. 1등이 어디냐? 1등은 일본입니다. 이것이 이번 탄핵 사태와 관계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탄핵 사태라는 것은 뭐냐? 언론의 선동 보도에 국민들의 속아 넘어간 겁니다. 언론의 선동 보도, 그리고 뭐 정치권 노조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정치적 이미지를 만드는데 국민들의 속아 넘어간다. 왜 속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어휘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어휘력이 약한 사람은 잘 속아요. 분별력이 약합니다. 어휘력은 사고력, 판단력과 직결되는데 한글 전용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종북 사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은 한자도 잘 쓰고 한글 전용 시절에도 본인이 쓴 일기장을 보면 다 한자, 한글 혼용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다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한자는 이 양반들의 문자다. 그러니까 서민들도 한자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평등주의적 방골정신, 이게 막 한글 전용이라는 걸 만들어 버리는데 한글 전용을 딱 한 번씩 해놓으니까 이게 쉽거든요. 아니 한글 배워서 문자 읽는데 일주일만 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그거 단어를 알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인간이라는 것은 다 쉬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전용이 40년 동안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의, 한국인들의 분별력이 치명적으로 약해졌습니다. 분별력의 제일 기본이 뭡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그리고 피가 분별력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이냐. 이 분별력이 망가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어른이 국민의 30%입니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9.11 테러를 빈라덴이 한 게 아니다. CIA가 자작극이다. 그걸 미국 사람 30%가 믿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더구나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요. 국민학교 졸업 이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너무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배운 무식자죠. 배운 무식자.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가장 세계에서 국민 평균 IQ가 한국이 1등입니다. 학력 1등이에요.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지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 속는데도 세계 1등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데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이 큰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뭐 우상숭배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분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가려야 됩니다. 잘못한 게 있다 이거죠. 그 뒤에 그걸 바로잡지 못한 대통령도 참 문제인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걸 좀 바로잡으려고 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혼용을 하려고 했더니 한글 단체 들고 일어나가지고 결국 못하고 말았습니다.